안녕하세요. CNC 파트너의 박혜덕 대표입니다. 오늘은 ISO와 법인영업에 대한 확대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이제 세 번째로 찾아뵙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중소벤처기업청에서 기업들을 위해서 주고 있는 혜택에 대해서 자료를 통해서 같이 검토를 하고 결국 저희 컨설턴트들이 기업을 위해서 어떤 부분에 집중을 해야 되고 기업에 어떠한 내용을 전달해 줘야 되는지를 같이 내용을 보면서 이렇게 좀 확인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이제 그 3장 기술 개발 작업이라고 해서 3-16에 보면 스마트 서비스 ICT 솔루션 개발 자금과 스마트 서비스 지원 사업, 이렇게 스마트 혁신, 스마트 제조 혁신 기술 개발, 이렇게 지금 세 가지 정도가 스마트에 관계된 부분이 나와 있고요. 스마트 서비스 ICT 솔루션 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 서비스 분야를 확대를 하기 위해서 스마트를 위한 ICT 솔루션을 개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이 안 되는 기업이 있고요. 그 지원 내용에 보게 되면 중소기업의 스마트 서비스 솔루션 개발 및 고도화 등을 지원하고 2년간 최대 5억, 총 사업비의 75% 이내에서 지원을 하겠다라고 해서요. 자연어 처리나 와이파이 6, 그러니까 고속 영상 통신 솔루션, 기계학습, 업무 자동화, 가상 증강현실, 재택근무, 온라인, 컴퓨터 비전, 블록체인 등에 대해서 스마트 서비스 ICT 솔루션 기술 개발에 대한 사업에 대한 지원이 있다라고 하는데 2년간 최대 5억이면 저희가 이 중진공이나 신보나 기부 쪽에서 매출이나 이런 걸 통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보다 꽤 크고요. 한 중진공이나 신보나 기부를 통해서 지원받으려면 매출이 기본 한 뭐 15억에서 30억 정도는 있어야지만 5억 정도를 지원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장을 넘어가 보면 스마트 제조혁신 기술 개발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DNA 기술 기반의 스마트 제조 공급 기술 개발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DNA는 데이터 네트워크 AI에 대한 부분의 약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원 내용 보면 마찬가지 스마트 제조 3분야 3대 분야의 핵심 공급 기술 개발이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대중소 간 데이터와 기술을 공유하여 한국형 미래 첨단 스마트 공장 모델 구현을 위한 기술 개발이다라는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1114억 원을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중소 간 데이터 공유 기반 스마트 공장 고도화 기술 및 핵심 주력 산업 특화 기업 연계 플랫폼 등을 개발하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컨설턴트들이 만나고 있는 기업들이 대개 그 대기업의 1차 벤더나 2차 벤더, 많게는 3차 벤더까지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1차 벤더 쪽에서는 그 대기업 쪽에서는 우리 1차 벤더나 2차 벤더에 좀 더 본인들이 어떤 그 제품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생산 물량이라든가 아니면 품질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을 심도 있게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유효적절하게 활용을 하려면 결국은 이런 어떤 그 대중소 간의 그 기술 공유나 이런 부분이 돼야 되지 않나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가장 크게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부분이 어떤 게 있냐면 저희가 코로나가 처음에 발생을 했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그 중소기업에서 마스크를 생산하면서 불량률에 의해서 생산이 많이 어려웠을 때 삼성이라고 하는 기업에서 마스크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기술적 지원을 많이 해줬습니다. 그렇게 거기에 대해서 비전 시스템이라고 하는 QC 쪽에 관계된 부분도 많이 지원을 해줬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런 쪽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라는 게 되지 않으면 어렵지 않겠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뭐 컨설턴트 중에서는 누구는 막 매출을 올려야 된다고 하는데 결국
본인들 컨설턴트로서 기업의 매출을 올려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저도 좀 알려주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런 기본적인 형태의 정량적 평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매출이 발생할 수 있고 그거에 대한 매출이 성장하면 결국 여러 기보나 신보, 중진공 내지는 기타 기관을 통해서 본인들이 갖고 있는 기업적 특성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받으면서 또 다른 성장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매출이 먼저 우선돼야지만 정량적 성장을 한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긴 한데 참 저는 그 부분이 이해하기 좀 어렵고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컨설턴트 분들이 같이 좀 고민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드리고 싶고요. 스마트 공장 공급 기업으로 등록되어야만 합니까? 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제조 공장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동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지정 품목의 기술 개발을 진행할 수 있는 중소기업이면 주관 기관으로 참여가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고요. 두 번째 질문은 어떤 게 있냐면 수요 기관과 컨소시엄으로 참여하도록 되어 있는데 수요 기관은 스마트 공장을 구축한 기업을 의미하나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공장을 구축하지 않더라도 주관 기관과 함께 기술 개발에 참여하고 기술 개발 결과물을 실증할 수 있는 제조기업이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으면서 여기에 이제 제조기업이라고 하는 부분은 뭐냐면 공장을 좀 보유하고 있어라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모든 산업이고 아니면 뭐 사람들도 마찬가지 저희가 이제 뭐 특히 이제 그 결혼을 하거나 이렇게 할 때 이제 집안을 본다고 하는 것처럼 산업도 결국 1차 산업이 든든하지 않으면 그 위에 2차, 3차 산업이나 6차 산업 자체가 어떤 튼튼하게 성장하거나 기반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마찬가지 이 뿌리 산업에 대한 부분을 많이 육성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뿌리 산업에 관계된 기업들이 있다라고 얘기하면 많은 좀 관심과 집중도를 보여서 뿌리 산업에 대한 어떤 지원을 좀 많이 받을 수 있게끔 지원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기본형에 보시게 되면 어떤 내용이 있으신가 하면 코칭 전문가라고 하는 분이 뿌리 기술이나 스마트 공장, 안전, 환경, 에너지, 인증 등 현장을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문제 해결 및 기술 노하우 전수 지원을 해준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최대 36시간이고 한 개 내지 두 개의 아이템을 대상으로 지원해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뿌리기업 자체가 지금 스마트 공장이면서 안전, ISO 14000과 환경이 이제 ISO 14001이 되겠죠. 이렇게 안전 45000이 되겠죠. 에너지 ESG가 되겠죠. 그래서 결국 이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뿌리기업에서 갖추고 있다라고 얘기하면 정부로부터 지속적인 형태의 코칭이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심화형 코칭도 마찬가지 이제 뭐 여러 가지 내용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관심을 갖고 기업에 좀 지원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스마트형 공장 보급 확산 및 기술 유출 방지에 대한 부분이고요. 스마트 공장 구축 및 고도화 지원, 스마트 마이스터 활용 지원, 스마트 공장 수준 확인 제도, 스마트 공장 AS 지원 등 이런 부분은 이제 기존의 스마트 공장이나 여러 가지를 실행하고 있고 지금 실제 이제 그 기업에서 유치를 해서 현업에 사용되고 있는 기업들에게 지원되는 제도이고요. 여기에서 이제 제가 좀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부분이 스마트 공장 그 수준 확인 제도라고 하는데 이 스마트 공장 수준 확인 제도만 받아도 기업에게는 플러스 알파의 베네핏이 좀 작용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스마트 공장 수준 확인 제도 같은 경우에는 중견 중소기업 및 자발적인 스마트 공장 구축 및 고도화를 유도하여 스마트화 수준을 진단하는 스마트 공장 수준 확인 제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기업의 자체 역량으로 스마트 공장을 구축한 기업, 스마트 공장 구축 지원 사업 및 참여돼 있어요. 그래서 정부의 지원을 통해서 스마트 공장을 구축한 후 추가
정부 지원 없이 자발적으로 고도화를 추진하여 수준 상승이 예상되는 중견기업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스마트 공장 수준 진단 제도나 이런 부분을 활용하시게 되면 기업체에서도 결국 우리 회사가 결국 스마트화를 진행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부분 이런 거를 좀 평가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결국 객관적 자료를 얻을 수 있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꼭 참조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AS도 마찬가지 이미 이제 스마트화를 진행했던 기업들에 대해서 활용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면 추가적인 보완이나 이런 걸 통해서 진행해야 되고, 이 스마트 공장이 되게 지금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스마트 공장을 구축을 해놓고 실질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기업이라든가 서버와 연동하지 못하고 그런 어떤 시스템 자체가 실제 업체가 요청하는 만큼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추가적인 형태로 해서 AS를 지원해 주겠다고 얘기하면 이미 스마트 공장을 한번 뭐 스마트 팩토리 기초라든가 이런 걸 지원했던 업체에서 이 내용을 원활하게 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얘기하면 뭐 결국 자재 관리라든가 ERP라든가 MES나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고민을 해서 그 이 단계인 뭐 어떤 중간 1단계라든가 이런 부분을 같이 또 고민을 한번 해봐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진행할 수 있는 기업을 찾아주는 것도 결국 컨설턴트들의 역할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바우처 메뉴판에 보면 뭐 스마트 공장 구축 추진 사업에 대한 스마트 공장이 있고 융복합이나 뭐 시제품 제작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쭉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스마트 제조 AS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전략적으로 갖고 계시면 되고, 인증에 대한 규격 인증에 대한 부분도 이렇게 지금 지원되고 있죠. 그래서 국내 인증, 품질 검증이나 제품 인증, 국외 인증이나 이런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국외 인증은 제가 이제 뭐 진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가 좀 있죠. 그래서 설계나 공정 설계, 제품 디자인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시제품 제작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냉동식품을 가공하고 있는 업체에서 지금 냉동육을 어떻게 좀 절단면을 가지고 이렇게 절단을 하면 좀 더 작업의 효율이나 이런 걸 좀 올릴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을 같이 이제 시제품 제작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저희 컨설턴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이 시도 지역별 주력 산업 현황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지금 활동하고 있는 충북 지역은 바이오, 지능형 IT, 수송, 기계, 소재 부품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결국 집중을 하고 저희 컨설턴트들이 이제 그 공부를 해야 되고, 나름대로 많은 부분에 있어서 뭐 유튜브를 활용하든 아니면 다른 부분을 활용하든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광주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능형 가전이나 광융합, 스마트 금형 뭐 이런 부분이죠. 결국 스마트 금형 같은 경우 금형 산업이 되게 어떤 사업이나 매출 구조가 크기는 한데 많이 힘든 부분이죠. 이렇게 기술력이 되게 필요한 부분이고요. 전북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농생명 식품이라는 게 있는데, 전북 지역의 청년 농업 창업학교라든가 스마트 공장에 스마트 팜 교육시설 이런 게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좀 고민을 한번 해보고, 이 그 청년 스마트 팜 창업 교육이나 이런 쪽과 아니면 그쪽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젊은 친구들한테 농업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라든가 농업법인 설립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좀 구체적으로 알려준다라고 얘기하면 아마 좋은 해답이 얻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주도 같은 경우는 뭐 스마트 관광에 좀 집중돼 있고,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지원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저도 약간의 어떤 그 지사나 지점을 좀 세종 쪽에 내고 싶은 욕심도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스마트 시티라든가 스마트 그린 융합 부품 소재 뭐 이런 거에 대한 부분을 많이 좀 지원을 해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차적인 부분 여기까지 좀 말씀드리고요. 지역 특성화 육성에 대한 R&D 사업이나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지역 특성화에 대한 부분은 결국 이 위에서 말씀드렸던 시도별 지역 주력 산업 현황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지역별로 어떤 형태의 R&D를 구성하고
준비를 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을 같이 좀 고민을 한번 해주면 좋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 공방도 꽤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 스마트 공방은 어, 말씀드렸던 것처럼 2021년도에는 100개 정도 이렇게 하고 이제 2022년도에 1000개 정도를 진행했었고요. 2023년에는 아마 더 큰 기업들에게 지원을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 공방 사업 자체를 저희 컨설턴트들이 되게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은 스마트 팩토리 기초보다는 스마트 공방 쪽에 좀 더 많은 부분을 집중될 것이고, 그거에 따라 스마트 공방 같은 경우에는 본인 부담금도 스마트 팩토리 기초보다는 적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기업 대표들한테 뭔가 좀 알려주고 지원을 해주기 위한 준비를 지금부터 한다라고 얘기하면 기업에서도 되게 좀 좋은 반응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스마트 혁신, 성장,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죠. 그래서 스마트 기술을 이용하거나 보유 중인 기업에 대해서는 스마트 소상공인을 보겠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팩트는 이거죠. 스마트 기술을 보유하거나 이용하거나 보유 중인 기업이라고 있고, 스마트 오더나 뭐 기업은행 박스, 뭐 포스 등의 스마트 기술을 보유하거나 이용 중인 기업에 대해서는 결국 스마트 소상공인도 보겠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개인 신용 점수가 710점 이상이면 아래 1 또는 2 혹은 조건을 충족하는 모든 소상공인에게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 서비스 산업 영위 사업자, 고용 유지 및 창출 사업자 뭐 이런 형태로 이제 보고서 지원을 해주겠다는 거 하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어떤 시장의 변화는 결국 스마트라고 하는 이제 워딩을 가지고 컨설턴트로서의 역할이나 이런 부분도 충분히 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다가 이런 내용을 좀 만들어 보고 전달을 드리는 걸로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영상을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CNC 파트너의 박혜덕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